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에 어서 오세요. 저는 그틀라의 진행자 텔라지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난? 질병? 아니요. 사실 가장 지독한 건 나만 혼자 남겨졌다는 정막입니다. 자식 없는 분들은 노년에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 내 마지막 길에 누가 상주복을 입어줄까? 죽고 나면 누가 내 제사상 차려줄까? 그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은 때로 우리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미영 씨는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도 없이 홀몸으로 시장 구석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했지요. 여름엔 섭씨 40도가 넘는 불 앞에서 국을 끓이고 겨울엔 얼음장 같은 물에 나무를 씻느라 미영 씨의 손마디는 거칠게 굵어졌고 손등에는 튀긴 기름 자국이 훈장처럼 박혔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버티게 한 건 오로지 성공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작지만 번듯한 건물까지 올린 건물주가 되었지요. 하지만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아파트의 널찍한 거실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 없는 벽을 향해 던지는 인사. 자식 하나 없이 보낸 세월은 미영 씨의 마음속에 찬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커다란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최고급 침대에 누워도 그 구멍만큼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 구멍을 메워준 건 3년 전부터 매일 저녁 가게 문 닫을 시간만 되면 찾아오던 단골 새댁 손님 수아였습니다. 딸버린 수아는 올 때마다 햇살 같은 미소로 미영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사장님, 저 왔어요. 아유, 이 갈비찜 냄새.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거랑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사장님이 제 엄마라면 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수아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미영 씨가 주문 물량이 많아 쩔쩔매는 날이면 예쁜 원피스 소매를 걷어붙이고 택배 박스를 같이 테이핑했습니다. 미영 씨가 파스를 붙인 손목을 주무르고 있으면 수아는 미영 씨의 투박한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꼭 감싸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사장님, 손마디 굵어진 것 좀 보세요. 이 고생을 혼자 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제가 다 속상해서 눈물이 나네요. 남들은 억척스럽다, 독하다고만 했던 미영 씨의 인생을 수아는 고귀한 희생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미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늦게나마 내게 딸을 보내주셨구나. 미영 씨의 62번째 생일날이 왔습니다. 수아는 그날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예쁘게 옷을 입힌 어린 남매의 손을 잡고 나타났지요. 아이들은 미영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 다리를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할머니라는 단어에 미영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아는 예쁜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사와 촛불을 켜주며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장님, 생신 축하합니다. 사장님, 마음속으로 소원을 비시고 촛불을 꺼주세요. 미영 씨는 잠시 두 눈을 꼭 감고 소원을 빈 다음 촛불을 후 하고 불어 껐어요. 사장님, 무슨 소원을 비셨어요? 수아는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에게도 해마다 생일을 축하해줄 가족을 갖게 해주세요. 미영 씨는 차마 입 밖에 내기 부끄러워 가만히 웃기만 했어요. 미영 씨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며 수아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지요. 사장님, 사실 우리 아빠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혼자 계신 지 꽤 되셨거든요. 식사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고 늘 창밖만 보고 계시는데 사장님처럼 따뜻한 분이 옆에 계시면 우리 아빠가 다시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우리 진짜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만나게 된 박 씨.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 사자발톱도 고양이 발처럼 보인다고 하죠. 미영 씨에게 박 씨는 평생 그리워하던 지적인 동반자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몇 년 전 낙상 사고로 거동이 조금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미영 씨는 그게 오히려 마음이 쓰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단정한 셔츠깃을 세우고 교장 선생님 특유의 나직한 목소리로 시를 읊어주던 그 남자. 미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돈이야 내가 벌면 되지. 이 사람 따뜻한 고기 반찬 해먹이고 나도 이제 든든한 내 편 하나 곁에 두면 그게 남은 인생의 행복 아니겠나? 그렇게 미영 씨는 자신의 큰 아파트를 비워두고 박 씨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수아 부부와 어린 손주들이 미영 씨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온 뒤로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할머니 최고! 라는 소리에 미영 씨는 신이 나서 장을 보아 날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유통기한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수아는 은근슬쩍 아이들을 맡기고 외출하기 시작했지요. 엄마, 저 오늘 모임이 있어서 아빠 기저귀랑 애들 간식 좀 챙겨주세요. 아시죠? 애들은 엄마 손맛 아니면 안 먹는 거. 미영 씨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가게에 나가 산더미 같은 나무를 묻히고 국을 끓여 팔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지요. 휠체어 타는 남편의 목욕수발부터 기저귀 갈기, 사방에 장난감을 뿌려놓은 손주들 뒤치다꺼리까지. 건물주인 미영 씨의 손은 이제 명품 가방 대신 락스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저어갔습니다. 밤 10시 딸 부부가 돌아와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미영 씨는 싱크대에 서서 식어버린 밥을 물에 말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앉을 힘조차 없어 서서 밥을 먹으며 미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결정적으로 미영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 이웃집 여자의 한마디였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엘리베이터 안에서 옆집 사모님이 말을 걸어왔지요. 아유, 저 집은 참 복도 많아. 저렇게 부지런한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를 어디서 구했대? 아줌마, 저 집에서 월급 얼마나 줘요? 우리 집도 사람 구하는데 저 집보다 50만 원 더 쳐줄 테니 우리 집으로 옮길 생각 없어요? 미영 씨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앞치마. 남들 눈엔 그저 그 집의 나이 많은 식모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미영 씨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내 건물 관리인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그날 밤 미영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박씨만은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싶어 정성껏 발을 닦아주며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이제 살림 합친 지도 꽤 됐는데 혼인신고라도 해야 제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미영 씨를 향해 따스한 미소를 짓던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거칠게 돌리며 박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내 연금 교장 출신이라 연금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거 탐나서 혼인신고 타령하는 거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당신 같은 장사꾼 속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실망이구만. 정말 천박해. 천박하다는 그 한마디. 미영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건물을 세운 자신을 단돈 몇백만 원 연금이나 탐내는 꽃뱀 취급하는 남편. 미영 씨는 그날 밤 베갯잇을 적시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달콤한 이름표를 붙인 이 집이 사실은 자신의 재산과 노동력을 빨아먹는 흡혈귀들의 소굴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사냥감이 덫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확신했을 때입니다. 미영 씨가 식모살이에 지쳐 판단력이 흐려질 즈음 수아 부부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미영 씨의 평생이 담긴 반찬가게 건물을 흔드는 것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미영 씨가 남편 수발을 드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수아가 화려한 명품백을 휘저으며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30년 넘게 미영 씨와 함께 땀 흘린 직원들 앞에서 수아는 마치 자기가 건물주라도 된 양 행세를 시작했죠. 직원이 건네는 나무를 휙 밀치며 아줌마, 이거 간이 왜 이래? 우리 엄마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감이 떨어졌나 본데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잘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건물 관리 누가 하는 거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비싸게 팔릴 거 아니야. 사장님, 아니 세댁, 건물을 판다뇨? 사장님께 듣지도 못한 소리를 왜... 당황해 묻는 직원에게 수아가 버럭했지요. 사장님? 이제 내 엄마야.
내 말이 곧 엄마 말인 거 몰라? 앞으로는 나한테 보고해. 수아는 가게 금고를 제 집 저금통처럼 열어 젖히며 현금을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미영 씨는 가슴이 떨렸지만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의 티켓을 끄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 부부는 평소와 달리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 미영 씨를 앉혔습니다. 분위기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웠지요.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크게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장모님 반찬가게 건물 그거 지금 시세 최고점일 때 정리하시죠. 어차피 이제 장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 돈 저희 사업에 투자하시면 제가 장모님 자기네는 평생 일 안 하셔도 될 만큼 떵떵거리며 사실 수 있게 잘 모실게요. 미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불 앞에서 번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건물입니다. 미영 씨가 주저앉자 수아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됐습니다. 수아는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는 자식도 없잖아. 우리가 유일한 가족이고 이 애들이 엄마 손주잖아. 그 건물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거야? 엄마 사후에 제사상 차려줄 사람 우리잖아. 우리가 잘 돼야지. 미영 씨는 창밖만 바라보는 남편 박 씨를 쳐다봤습니다. 박 선생님, 제발 한마디만 해줘요.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어둠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수아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혼인신고서를 꺼내 테이블에 탁 놓았습니다. 아빠, 이제 도장 찍어. 혼인신고하고 우리 법적으로 완벽한 가족이 되는 거야. 얼른. 혼인신고서를 보는 미영 씨의 눈이 복잡한 감정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래, 법적 가족만 되면. 미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꺼내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편 박 씨가 지팡이를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다정하던 교정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포효 같은 소리였지. 이 악마 같은 놈들아, 네가 사람이냐? 미영씨, 도장 찍지 마. 저놈들 저거 다 사기꾼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미친 놈들아. 미영씨는 돌처럼 굳어버렸고 수아는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져 소리쳤습니다. 아빠 미쳤어? 아빠 연금도 우리가 관리해주고 기저귀도 우리가 사주는데 왜 이래? 그리고 여긴 내 명의 내 집이야. 왜 나가래? 여러분, 살을 섞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말 못할 지옥이 있다고 하지요. 미영 씨는 오늘 그 지옥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자식들을 방으로 쫓아댄 박 씨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미영 씨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60평생 단 한 번도 내뱉지 못한 통곡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미영 씨의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 미안해요.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사실 저놈들 3년 전부터 당신 가게에 들락거리며 사냥을 한 거요. 내가 사고로 다리가 묶이니까 저놈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줄 아시오? 아빠 간병인 쓰면 한 달에 몇백만 원 그냥 나간다고. 아빠 연금 아까우니까 어디 호구 하나 물어오자. 그거였소. 수아가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를 찾아와 엄마라고 부르며 테이핑을 도와주던 그 가식적인 정성이 사실은 공짜 식물을 구하기 위한 치밀한 시장조사였다는 사실에 명씨는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씨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 건물주라는 거 알고 저놈들 눈에 불을 켰소. 나만 꼬드기면 당신 몸뚱이로 내 수발 들게 하고 나중엔 당신 건물까지 야금야금 파먹을 수 있으니까. 수아가 당신한테 생일 파티 해준 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시오? 아빠, 오늘 그 할머니 완전 넘어왔어. 조금만 더 꼬시면 우리 집 공짜 파출부 생기니까 연기 좀 더 잘해요. 박 씨가 털어놓은 생활은 더 참혹했습니다. 미영 씨가 오기 전 박 씨는 자신의 집에서 유령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내 평생 교육자로 살며 모은 퇴직금 1억, 진작에 저 사위놈이 주식 투자한다고 가져가서 날려먹었소. 매달 나오는 내 연금?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건 컵라면 하나뿐이었소. 나머지는 저놈들 백화점 쇼핑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갔지. 내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면 수아는 코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소. 박 씨는 수아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히 들리는 듯 진저리를 쳤습니다. 아빠, 나 비위 약한 거 알잖아. 그냥 좀 참아. 기저귀 값도 비싼데 좀 아꼈어. 미영 씨가 정성껏 끓여준 보양식을 박 씨가 허겁지겁 먹었던 건 단순히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아파서 끙끙 앓아누워도 아빠 죽으면 연금 끊기니까 버텨야 해. 라고 농담을 주고받던 괴물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혼인신고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연금 노리고 들어왔냐며 미영 씨에게 비수를 꽂았던 박 씨의 독설은 사실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피 맺힌 연기였습니다. 내가 왜 혼인신고 안 해준 줄 알아요? 내가 당신 마누라로 법적으로 묶어버리면 저놈들이 나중에 나 죽고 나서 자기 엄마 재산이니 자기가 관리하겠다며 당신 건물까지 법적으로 물고 늘어질 게 뻔하니까. 당신이 법적으로 남남이어야 저놈들이 당신 재산에 빨대를 못 꽂으니까. 내가 나쁜 놈 자처하고 당신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 버틴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당신 재산만큼은 저 악마들한테 한 푼도 안 뺏기게 하려고. 미영 씨는 그제야 가끔 보이던 남편의 눈에 서려 있던 그 깊은 슬픔과 고독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너무나 지켜주고 싶어서 스스로 악역이 되었던 남자. 미영 씨는 박 씨를 끌어안고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미영 씨는 거칠어진 손으로 박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됐어요. 다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삽시다. 저놈들한테 빨대 꽂힌 채로 여기서 죽어갈 순 없어요. 내 건물 저놈들한테는 단 한 평도 안 줄 겁니다. 대신 그 돈으로 우리 선생님 치료받게 해드리고 사람답게 살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자식들의 눈을 피해 이 비장한 빨대 소굴을 어떻게 탈출할지, 그리고 자신들을 기만해온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장 잔인한 정산서를 날릴지 밤새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제 반찬 여왕 미영 씨의 진짜 복수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가짜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30년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겪으며 건물을 올린 미영 씨. 그녀의 머리는 이제 복수라는 연료를 만나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 씨는 정성껏 전복죽을 쑤어 딸 부부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제의 폭풍은 온데간데 없는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죠. 미영 씨는 수줍게 구청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혼인신고 접수증이었습니다. 물론 가짜였죠. 수아야, 장서방, 어제는 아빠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셔서 놀랐지? 내가 밤새 아빠 잘 달랬어. 너희가 오죽하면 그런 부탁을 했겠냐고. 나도 이제 이 집 식구인데 너희 기 좀 살려줘야지. 어제 아빠 휠체어 밀고 가서 혼인신고 도장 찍고 왔다. 수아 부부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제 저 할머니 건물은 법적으로 아빠 거고 아빠 거면 우리 거다. 라는 계산이 끝난 거죠. 사위는 벌떡 일어나 미영 씨의 손을 잡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진작 그러셨어야죠. 아유, 장인어른도 참. 저희가 다 잘 되자고 그런 건데 말이죠. 이제 진짜 우리 한 식구네요. 미영 씨는 미끼를 더 깊숙이 던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내 반찬가게 건물, 그거 그냥 팔면 너무 헐값이야. 수아 네 명의로 된 이 아파트, 이거 전세금 5억만 잠시 빼서 나한테 빌려줘라. 그 돈으로 내 건물을 아주 삐까번쩍하게 리모델링해서 가치를 확 올리자고. 그러면 너희 사업 자금도 훨씬 넉넉해지지 않겠니? 법적 가족인데 내가 설마 너희를 속이겠니? 수아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눈앞의 5억보다 나중에 들어올 15억의 차익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날로 당장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전세금을 빼서 미영 씨 통장에 꽂았습니다. 미영 씨는 그 돈으로 자신의 건물을 재건축 수준으로 화려하게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건물의 가치를 폭등시킨 겁니다. 그 사이 휠체어 위에서 침묵하던 박 씨도 움직였습니다. 자식들이 매달 빨대 꽂고 살던 박 씨의 연금. 박 씨는 미영 씨의 조언에 따라 은행에 가서 연금 담보 대출을 최대치로 땡겨버렸습니다. 앞으로 5년간 받을 연금을 일시불로 미리 다 뽑아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자식들이 매달 생활비로 쓰던 박 씨의 통장은
이제 원금 상환 영원. 네, 마법이 걸렸습니다. 자식들의 유일한 현금 창구였던 빨대가 통째로 뽑혀 나간 겁니다. 그 돈 역시 고스란히 미영씨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세탁되어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수아 부부는 벌써부터 건물주가 다 된 기분에 취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팔리지도 않은 건물 돈을 가불이라도 한 듯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수아는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친구에게 전화해 자랑했어요. 예, 나 이번에 상가 건물 하나 정리하거든? 차임만 10몇 억이야. 이번에 샤넬백 컬러별로 다 샀잖아. 부러우면 너도 나처럼 부모 공양 잘해봐. 사위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을 핑계로 최고급 수입 세단을 리스하고 동창들 불러 모아 골프장 회원권을 자랑하며 매일 밤 수백만 원어치 술판을 벌였습니다. 어이 김 사장, 나 곧 빌딩 하나 들어오니까 이번 사업은 걱정 마. 내 장모님이 나 아니면 죽고 못 사시거든. 수아 부부는 자기들이 살던 아파트 전세금이 빠져나가고 매달 들어오던 아빠 연금이 끊겼다는 사실도 모른 채 미영 씨의 건물이 완공되기만을 기다리며 인생 최대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결국 뿌림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 받고 남의 돈을 공짜로 여겼던 자들이 맞이할 결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공정합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미영 씨의 건물 앞, 번쩍이는 통유리창 너머로 하이에나들의 빌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드디어 건물의 가림막이 걷히고 세련된 대리석으로 지장된 건물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수아 부부는 당장이라도 건물을 팔아 10몇 억씩 챙길 생각에 입술까지 파르르 떨며 나타났지요. 하지만 건물 2층 통유리 너머로 우아하게 티타임을 즐기는 미영 씨와 박 씨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곧바로 뛰어올라가 수아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부동산에 내놓아야죠. 우리 전세금 5억 뺀 거, 그리고 대출 받은 거, 이자가 지금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미영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우아하게 대답했어요. 수아야, 목소리 좀 낮춰라. 여기 내 건물이야. 그리고 나 이 건물 안 팔기로 했다. 여기 2층은 나랑 우리 선생님 살림집이고 1층은 반찬가게 재오픈할 거야. 너희 방? 미안하지만 이 건물에 너희 자리는 단 한 평도 없단다. 수아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5억! 4명의 아파트 전세금 내놔요! 그거 사기야! 미영 씨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탁 던졌습니다. 30년 장사꾼 미영 씨가 미리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정산 내역서였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그래 좋다. 너희가 그동안 아빠 퇴직금 1억 날려먹은 거, 매달 연금 300만 원씩 5년 넘게 빼다 쓴 거, 그거 다 합치면 3억이 넘어. 거기다 너희가 나 공짜 식모로 부려먹은 노동력 착취 비용까지 합치면 5억은 우습지. 내가 너희가 쓴 카드 명세서, 아빠 연금 통장 출금 기록 싹 다 증거로 모아놨어. 너희가 준 5억?
그건 아빠 부양을 위한 과거 채무 상환 및 증여로 이미 공증까지 끝났다. 소송해봐. 너희가 유죄인지 내가 유죄인지. 수아 부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호의호식하며 썼던 사치부린 기록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법적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 씨도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자식 기죽일까봐 참아왔던 아버지가 아닌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훈계였습니다. 수아야, 장서방, 이제 네 힘으로 밥 벌어먹고 살아봐라. 연금 담보 대출 땡긴 거 갚으려면 앞으로 5년간 내 통장엔 0원만 찍힐 거다. 압류 들어올 외제차랑 명품 가방들 팔아서 월세방이라도 구해보렴. 그게 애비로서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수업이다. 수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와 박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 집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하이에나들을 쫓아낸 미영 씨와 박 씨. 하지만 미영 씨는 냉혹한 복수자이기 이전에 따뜻한 할머니였습니다. 미영 씨는 비밀 계좌 하나를 따로 만들었죠. 여보, 애들이 무슨 죄겠어요? 우리 손주들 대학 등록금만큼은 내가 따로 묶어뒀어요. 훗날 애들이 장성해서 제발로 나를 찾아오면 그때 이 할머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내줄 거예요. 1층에 다시 문을 연 반찬가게는 프리미엄 한식 다이닝으로 소문이 나며 이전보다 몇 배는 더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어 늦게 찾아온 신혼의 단맛을 만끽했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 출국장. 초호화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 위해 선글라스를 쓴 미영 씨가 박 씨의 휠체어를 밀며 나타났습니다. 공항 검색대 너머로 손을 흔드는 두 사람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부모의 돈을 공짜라 여기며 빨대를 꽂았던 자식들은 탐욕의 지옥에 갇혔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지키려던 두 노인은 비로소 진짜 가족의 온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30년 불앞에서 버텨온 미영 씨의 인생에 이제 비린내 대신 향긋한 바다 냄새가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 돈이 공짜인 줄 아는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장사꾼 30년 미영 씨의 계산기는 자식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습니다. 자식의 홀로서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과 자신을 지키려던 여자의 용기가 만든 통쾌한 결말.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 그틀다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미영 씨의 새로운 시작처럼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틀라지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